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를 통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은 자체적으로도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움직이는 물건을 디자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어느 조립품의 부품 중 하나라면 그 조립품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든 모델과 별개로 다시 만들어야 하고 해당 조립품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어셈블리는 파트 또는 어셈블리를 통해 만들어진 부품들을 조립하여 조립품의 형태와 작동하는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간섭 체크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품들을 조립한 후 설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셈블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어셈블리에서 부품을 삽입하는 방법, 부품의 회전 및 이동 방법, 그리고 각 부품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의 기본인 표준 메이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셈블리 파일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어셈블리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파트 파일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새 문서 아이콘을 눌러 파일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면 여기에서 가운데에 있는 어셈블리 아이콘을 눌러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후 이러한 화면이 뜨면 어셈블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 왼쪽 대화창에 어셈블리 시작이라는 것만 나오고 나머지 아이콘들은 모두 비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셈블리를 시작하면서 어셈블리 시작이라는 기능이 시작되면서 부품 삽입 모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을 잠시 끄고 어셈블리 작업 환경에 대해 먼저 보면 맨 위쪽 커맨드 매니저가 파트일 때와 달리 피처 탭이 없고 어셈블리와 레이아웃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처 매니저에는 맨 아래 메이트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파트와의 차이와 어셈블리의 기능에 대해 다음의 예제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조립품은 총 13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소 많은 숫자이지만 이 예제를 통해 기본적인 어셈블리의 사용법에 대하여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으로 돌아와 새로운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고 왼쪽에 어셈블리 시작이라는 대화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화창에 보면 가운데에 삽입할 파트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어셈블리에 삽입할 파트 또는 다른 어셈블리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아래쪽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미리 작성해둔 부품을 찾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러온 파트를 원하는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파트와 조립할 다른 부품도 불러오겠습니다. 새로운 부품을 불러오는 방법은 위쪽의 어셈블리 탭에 부품 삽입 아이콘을 눌러주면 앞에 나왔던 대화창과 유사한 대화창이 나옵니다. 앞서 가져온 부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부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부품을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에 놓아줍니다.
그런데 어셈블리 탭에 있는 부품 삽입을 통해 부품을 삽입하려니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에서는 원점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했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 부품들의 위치가 원점과 맞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품을 움직이려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맨 처음에 놓은 부품은 전체 어셈블리의 기준이 되는 고정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있지만 저렇게 부품을 삽입하고 나서 다시 설정해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있는 모든 부품을 지우고 부품 삽입 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품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면 작업창이 있습니다. 작업창에는 8가지 탭이 있는데 그중 두 번째에 있는 설계 라이브러리 탭을 눌러 작업창을 열어줍니다. 작업창 상단에 보면 아이콘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 오른쪽에 있는 파일 위치 추가 탭을 눌러 기존에 작성한 부품들이 있는 폴더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폴더를 선택한 후 작업창 하단을 보면 선택한 폴더 안에 있던 작업한 파일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하는 파트를 고른 뒤 드래그를 하면 바로 부품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은다면 아까 원점과 관련된 위치를 잡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놓이게 됩니다. 이때 처음 놓는 부품이라면 원점을 눌러준 뒤 작업창에서 부품을 선택한 후 가지고 오면 화면처럼 파란색으로 원점이 나타납니다. 이때 원점에 부품을 갖다 놓으면 부품이 원점에 붙으면서 이 부품의 중심에 원점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라이브러리를 통한다면 아까 사용했던 부품 삽입 탭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부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각 부품들을 이동하는 방법은 부품 위에 커서를 놓은 뒤 마우스의 오른쪽 각 부품들을 이동하는 방법은 각 부품 위에 마우스를 놓은 뒤 왼쪽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부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부품을 움직여 부품들을 조립하려 보니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사용하여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부품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품들을 움직이고 회전시킬 수 있으니 조립시키려 하는데 이 구멍에 맞게 넣으려고 하니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셈블리에서 각 부품들끼리 조립을 시켜주는 기능을 메이트라고 합니다. 메이트는 각 파트의 면이나 모서리, 꼭지점 등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두 부품들의 위치를 결정시켜 줍니다. 그럼 상단의 메이트 아이콘을 눌러 메이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을 보면 맨 위쪽 항목 메이트 선택에서 결속시키고자 하는 부품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예제를 통해 각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부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직으로 서 있는 두 부품 아래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판에 뚫려 있는 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립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메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그 방법들은 다양히 많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각 메이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부터 이 기능에 맞게 메이트 조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는 선택한 메이트 요소들이 다 있을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치해야 할 요소들은 수직으로 서 있는 이 부품의 밑면과 바닥에 놓여 있는 판의 윗면이 될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요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각 요소들을 선택하니 부품이 약간 움직이면서 그 위치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두 부품을 보면 서로 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셈블리의 시각 방향을 바꾸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부품이 의도한 대로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이 아니라 각 부품들의 선을 고른 뒤 일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택한 요소들이 서로 붙지 않았는데 일치 조건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를 통해 선택한 요소가 면이라면 같은 평면상에, 선택한 요소가 선이라면 동일선상에 있는 조건이라면 일치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평행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메이트가 된 축을 기준으로 부품들이 막 돌아갑니다. 만약 제대로 조립이 된 경우라면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각 요소를 선택하여 평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처럼 평행 메이트는 선택한 요소들끼리 평행을 시켜주는 메이트 기능입니다. 아래에 있는 수직관계 메이트 또한 다른 메이트 기능들과 똑같이 이름 그대로 두 요소를 그 아래에 있는 수직관계 메이트도 이름 그대로 두 요소 간 수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탄젠트 메이트에 들어가기 앞서 동심 메이트부터 설명을 하면 동심 메이트는 원형 요소만 선택되며 두 요소 간 축이 일치되며 동심형으로 메이트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메이트는 원형으로 이루어진 요소에 다른 요소를 접할 때 사용하는 메이트입니다. 따라서 메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둥근 원을 이루는 요소와 다른 요소를 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택한 요소들이 있는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요소들의 연장선, 즉 이 원이 이 피처처럼 반만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원이고 그 원에 이 평면 요소가 있는 평면이 접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 메이트는 가끔씩 의도치 않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직관적으로 메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각 부품들을 합쳐 하나의 조립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어셈블리 파일은 새로운 어셈블리에서 하나의 파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파트를 사용하여 앞에서 보았던 이 조립품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설계 라이브러리를 열어
사용할 부품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첫 부품은 전체 조립 과정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후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품의 원점이 어셈블리 상에서의 원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원점을 누르고 설계 라이브러리를 열어 기준이 되는 부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품들을 가져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품들을 메이트하기 전에 각자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제 각 부품들을 서로 메이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둥근 부분을 아래 베이스에 메이트 시키겠습니다. 이 부품은 몸통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축으로 베이스의 구멍난 부분 안에서 도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옆쪽을 고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원기둥의 면과 베이스에 뚫린 구멍을 동심으로 메이트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메이트가 되면 이 구체가 베이스에 뚫린 구멍을 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고정시키고자 베이스의 면과 즉 기둥의 면을 일치시켜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스 쪽의 지지대와 돌출된 곳의 바깥쪽 면을 일치를 시켜주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제 위쪽 부품에 뚫려있는 구멍과 아래쪽 구형 부품에 뚫려있는 구멍 사이로 핀을 관통하여 이 두 부품이 핀을 축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부품을 동심으로 메이트 시켜주면 됩니다. 어셈블리에서 종종 메이트를 진행하다 보면 부품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이 경우 사라진 부품을 찾기 위해 뷰 방향을 바꾸면은 이렇게 있던 부품도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메이트를 나간 뒤 디자인 트리에서 찾고자 하는 부품을 디자인 트리로 가서 찾고자 하는 부품을 선택한 후 우클릭으로 메뉴를 띄웁니다. 그럼 메뉴 위쪽에 선택 부분 확대라는 툴이 뜨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 부품을 화면에 배치시킬 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평면인 화면으로 보는 사람이 부품을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는데 실제로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가까이 있는 부품도 실제로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부품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사용하여 뷰를 바꿨을 때 화면이 사라지는 현상은 역시 부품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표현하고자 하는 전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과도하게 줌아웃이 되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부품이 사라지는 경우라면 침착하게 부품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메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핀을 메이트 해주면 다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편 핀도 마저 메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또 사라졌습니다. 근데 뒤쪽을 보면 뭔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위쪽 부분을 약간 이동시켜 핀을 보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반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단에 있는 메이트 맞춤을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선택되어 있는 것에 반대를 선택하여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하면 제대로 메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쪽 부분을 아래쪽 부분과 연결을 하여 고정시켜야 합니다. 마침 위쪽 부품의 틈이 구이 지름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구와 부품의 안쪽 면을 탄젠트로 묶어주겠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러한 모양의 부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원하는 대로 메이트가 제대로 설정이 되었다면 어셈블리로 인해 만들어진 조립품은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어셈블리를 통해 부품을 조립하여 그 조립품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트를 통해 생성한 부품을 어셈블리로 조립하기 위해 어셈블리 작업창에서 파트를 불러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서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하는 부품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파트가 이동하게 됩니다. 또 휠 버튼을 누른 채 움직이면 파트가 회전하게 됩니다. 메이트는 어셈블리에서 각 부품들을 특정 조건으로 구속하여 조립하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해본 메이트는 표준 메이트 중 일치, 평행, 수직관계, 탄젠트, 동심입니다. 일치는 선택한 부품의 요소가
서로 같은 평면상에 있게끔 구속해주는 조건이고, 평행은 선택한 메이트의 요소가 서로 평행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수직관계는 선택한 메이트가 서로 90도를 이루어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탄젠트는 선택한 메이트 요소들이 서로 접하게 되는데, 이때 두 개의 요소 중 하나는 원형이어야 탄젠트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심은 메이트 되는 두 요소가 모두 원형일 때 두 요소가 같은 축으로 구속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어셈블리를 시작하여 작업창을 띄우고 파트를 불러온 후 파트를 이동하고 회전하여 메이트로 조립하는 것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